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토요일 아침인데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 주린이 투자자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상당히 불편한 주말 아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 아시겠지만 밤사이 미국 증시가 오전장밖에 개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가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유럽 시장은 그보다 더 하락을 했고요. 미국 시장은 목요일 휴장이었고 금요일은 오전장만 개장하는 추수감사절, 우리가 흔히 아는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그런 연휴였습니다. 근데 불프 추수감사절, 그쵸? 우리나라에선 직구로 유명한 불프데이인데 정말로 주식시장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역시 어제 우리 시장을, 아시아 시장을 짓눌렀던 코로나 뉴 변이, NU라고 해서 그리스어인가요? NU 뉴 변이의 공식 명칭을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오미크론, 그죠? 오미크론으로 명칭을 명명하면서 이 변이에 대해서 확산, 델타 변이보다 더 변종으로서 더 확산될 수 있는 우려를 좀 표명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자세한 조사는 조금 2주 정도 더 걸릴 걸로 보지만 남아공 쪽에서, 그리고 어제는 이스라엘, 그리고 홍콩의 확진자가 일부 조금 나오면서 증시를 누른 하루였습니다. 자,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고요. 우리나라 시장이 이 오미크론이 나오기 전에도 코스피는 왜 계속 더 눌렸을까? 이런 얘기를 오늘은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미국의 S&P 500 맵입니다. S&P 500 맵 오랜만에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보시면 넷플릭스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게 화이자, 그렇죠? 이 서머피스 사이언티픽, 그리고 여기 모더나가 지금 안 보이네요. 여기 있네요. 모더나 바이오테크에 모더나가 보이고, 일부 종목들이 좀 초록색, 즉 상승을 했고요.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팽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 뭐 테슬라까지 해가지고 빅테크, 페이스북은 이제 메타죠. 최근에 계속 핫 붐을 만들고 있는 메타, 전부 다 하락을 했습니다. 반도체 세미컨덕터 부분도 전부 다 일제히 하락을 했고요. 금융주들도 심지어 상당히 하락률이 높았습니다. 3대 지수가 2% 이상 하락을 하다 보니까 당연한 결과였겠지만, 보시다시피 다우산업지수를 구성하는 여행 관련주들, 뭐 카니발 코퍼레이션이나 노열 캐리비안이 10% 이상 급락을 했고요. 이게 우리나라 아시아 시장 결국 월요일날 또 반영이 될 텐데요. 금요일날 미리 선반영됐다고 표현되보단 경제 재개주라고 불리는 디오프닝주, 이런 것들이 또 역시 타격을 상당히 세게 입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른 것도 없는데 결국 맞을 땐 더 맞는, 그래서 경기 재개주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걱정인 게 NFT랑 최근에 메타버스로 엮였던 엔터주들이 금요일날 사실 하락폭이 되게 컸었고, 최근에 고점 대비 거의 20%의 하락률을 평균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SM이나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하이브, 이런 것들, 하이브가 가장 그래도 견조한 하락률을 보였었는데, 그게 결국 방탄소년단의 대면 콘서트부터 해가지고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결국에는 기본 실적의 성장 동력을 단 게 메타버스였는데, 이 대면 콘서트에 대한 실적, 이런 부분, 사실 이 실적이 위드 코로나가 만약에 다시 역으로 뭐 거리두기 가고 그런다고 해서 콘서트가 좀 취소되면 좀 영향은 있겠지만, 뭐 대세적인 영향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 이 안에서 회사가 바뀌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 심리는, 센티는 개인들이 지금 투매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들이 투매가 나오고 있다는 거고, 그 얘기는 또 다음 주에 또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 둔화와 금리 하락 우려. 우리나라 금리가, 기준금리가 이번 주 목요일날 또 25bp 올라서 제로금리 시대를 막을 내리고 1%로 올랐는데, 미국은 아직도 0에서 0.25% 제로금리죠. 테이퍼링은 하고 있지만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발언들을 연준이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경제활동 둔화, 결국 다시 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행객 수 뭐 이런 것들, 관광객들 상당히 경제 활동 재개 인구가 계속 그쵸?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경제 활동이 다시 둔화되면은 금리가 올라가기보다는 오히려 하락으로 디플레이션 압력 이런 것들로 결국 은행주들이 하락을 했고요. 아시겠지만 일부 지코치들 뭐 줌 비디오 줌은 지금 일상생활에서 이제 필수입니다. 회사를 다니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화상 회의라든지 화상 세미나 이런 것들이 이걸로 정말 코로나 이후에 이 회사가 정말 부각되었었는데 최근에 좀 주가가 힘들었었죠. 근데 이런 것들 뭐 펠로톤 집콕 관련주들 상승을 이 빨간색 하락장 속에서 부각이 됐었고요. 백신 제조업체 우리나라도 사실 금일날 SK바이오센스, 시젠 이런 진단키트나 백신 관련주들이 상당히 지수는 하락했는데 급등을 했었죠.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참 선행한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요새 주가 지수가 옛날에 미국이 사실 기침을 하면 우리나라는 감기에 걸렸었는데 우리나라가 기침하면 미국이 감기에 걸리는 약간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월요일날 우리 시장에 반영될 거는 분명해요. 야간 선물이 거의 1.5% 이상 하락을 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2,900포인트가 깨질 걸로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이 얼마나 깨질지는 기존의 주도주들에 대한 그런 하락률이 게임, 엔터, 미디어 이런 쪽이 결국 좌지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코스닥은 그래도 백신, 흔히 말하면 바이오 이쪽에 대한 수급이 상대적으로 몰리지 않을까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뭐 시장은 까봐야지 아니까 제가 예측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하이자 주가 모더나 뭐 오랜만에 반등이 세게 날 거예요. 모더나는 아시겠지만 고점 대비면 거의 반토막이 나 있었는데 거기서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26일 국내장을 잠깐 보면은요, 미국 장이 개장하기 전에 우리 장이 마감을 한 건데 개인이 코스피는 매수를 이끌었고요. 외국인과 기관, 사실 이날 기관의 물량이 거의 시장을 짓눌렀습니다. 외국인의 코스닥은 또 1300억 샀네요. 외국인이 멍청해서일까요? 코스닥은 사고 코스피는 팔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올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장에 대한 그런 이따 마지막에 얘기할 건데요. 끝까지 그 영상 오늘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투자에 도움되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개인의 투매가 코스닥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기존 성장주들 중에서 종가로 갈수록 많이 밀린 이유이기도 하고요. 어제 하락 종목의 코스닥이 거의 158개, 코스피는 800개 가까이 됐습니다. 시장이 정말 안 좋았었죠. 이게 누가 오미크론으로 밤사이 WHO에서 명명을 했고요. 바이오 섹터가 상대적 강세였죠.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카카오페이, 전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패시브 수급,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되는 이런 이슈 때문에 패시브 자금이 연기금 같은 수급이 그냥 유통 물량이 10%도 안 되는 주식이에요. 카카오페이 지금 대주주랑 특수관계인 치면은 그쵸? 락업된 물량 이런 것들 보면은 근데 조금만 사면 유통 물량도 없는데 조금만 사면 올라가는 그런 시가총액 30조를 넘었는데 이런 시가총액 30조가 넘는 게 장중에 막 10%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최근에 수급 장세가 계속 연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제 마지막까지 얘기하기 전에 기준금리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목요일날 나온 얘기인데 제가 잘 짚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정부에 이번에 뭐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치 상향 조정해서 주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이죠. 이런 것들이 전 세계를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분할상환이 적기 때문에 이게 그 이유는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이다. 네, 그래서 전세대출도 분할상환해야 된다. 아니, 전세를 분할상환한다고요? 이게 결론만 치면 미친 짓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아실지 모르겠는데 기준금리가 업을 하면은 잠깐 기준금리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결국 금융기관, 뭐 신한은행, KB은행 이런 상업은행에 돈 빌려주는 금리고요. 이들은 이 금리를 통해서 거기에 가상금리를 붙여서 대출을 해주고 고객들이 예금을 맡겨서 그 예금 가지고 또 돈을 굴리고 그런 예대마진이라고 흔히 보이는 이 수익성이 가상금리가 여기가 폭발적으로 기준금리는 1%지만 가상금리가 거의 3, 4% 그죠?
적은 데가 2%, 그 정도 되거든요. 이걸로 은행 장사 하는 거예요. 사실 기존의 은행들. 현 정부가 금리를 계속 올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코로나 정상 때문에? 근데 좀 변이가 이렇게 나오면, 오미크론이 나오면 다시 금리 인하해야 되나요? 이거 지금 정부는 꺼져 이러고 있는 겁니다. 위드 코로나 핑계 같아요. 저는 제 생각은 지금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일부 수출 업종과 일부 대기업들 그리고 일부 업종에서만 좋아지고 있는 거지, 상대적인 극과 극 박탈감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다 느끼시겠지만, 저 위에 계신 분은 못 느낄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거 미국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미국 금리 올렸습니까? 우리나라 먼저 올해 벌써 4개월 만에 금리를 50bp나 올렸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기준금리가 1.25였는데 거의 정상 국면에 다 왔어요. 코로나 이전 국면으로 경제가 돌아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 실패, 집값 안정화 시킨다는 명목하에 돈을 못 빌리게 한 겁니다. 그게 LTV 강화와 DSR 총 부채 한도 이런 것들을 도입을 했죠. 근데 아세요? 금리가 인상될수록, 이 기준금리가 인상될수록 이 DSR은 더 까다로워져서 총 부채 한도, 내 연봉 소득 내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채 한도가 만약에 금리 인상 전에 뭐 5천만 원에 빌릴 수 있었다. 금리가 올라가면 이 DSR 내 연봉을 줄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다 전제 조건은 다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줄어듭니다. 뭐 4천이든 3천이든 이하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아예 대출을 막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세 대출, 전세 사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월세나. 근데 특히 전세 대출을 분할상한다? 전세 대출은 최소 뭐 빌라 이런 거 말고 아파트는 몇 억 이럴 텐데 그거를 2년 동안 사는 동안 분할상환을 해요? 뭐 지금 2+2라고 해서 4년이라고 쳐도 4년 분할상환 하면 웬만한 월급쟁이들이 이거를 분할상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근데 보시면은 22년 1월부터 그리고 이거를 빌려준 은행한테 이거를 분할상환하는 것들을 뭐 실적을 준 거죠. 실적 은행한테 정부가 우수 금융회사의 정책 모기지구 배정 우대.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정책.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왜 이 얘기를 하냐? 결국 코스피한테 안 좋다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2015년부터 21년까지 이렇게 보시면 금리를 변경한 시기입니다. 15년에 두 번 있는데 금리를 25bp 내렸네요. 1년에 한 번. 그죠? 그리고 16년에는 한 번 내렸어요. 17년에도 다시 한 번 올렸어요. 18년에 어떻게 됐죠? 다시 올렸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1년에 한 번 움직일까 말까 하는 게 금리 25bp입니다. 근데 지금 21년에 8월, 11월, 그리고 내년 22년에 1월에, 그럼 거의 6개월도 안 돼서 얼마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75bp. 물론 여기서 내릴 때도 75bp 내렸습니다. 19년, 20년 코로나 이때 3월 특수 상황 때문에 한 번에 빅컷을 50bp 인하했어요. 근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25bp 더 인하했죠. 근데 이때는 진짜 전 세계가 미국이 1% 이상 금리를 내릴 정도로 파격적으로 움직였었고 우리나라도 움직인 겁니다. 근데 지금은 먼저 움직이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일부 신흥국이 움직인 나라도 있지만 브라질이나 이런 뉴질랜드 같은 데서 우리나라가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거. 과거 25bp 금리 인상은 한국 증시의 PR, 결국 금리가 올라가면은 회사들의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익성이. 그래서 이 코스피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이런 하락 요인이 됐었다는 겁니다. 근데 더 지금 금요일도 그렇고 오미크론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코스피가 실적 기대가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요. 코스닥과 달리. 금리 인상에 대한 증시 맷집이 금리가 상승하면서 약해졌다는 거예요. 미국은 경기 둔화를 우려하고 있는데 코로나 변이 이런 걸로.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걱정이긴 하지만 여전히 신중한 입장인데 우리나라는 또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게 다 뭐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정부가 이거를 대출을 못하기 위해서. 근데 기존의 대출을 그럼 어떻게 할까? 기존 대출 금리 인상하면서 다 아시겠지만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출금리가 올라가면서 지금 피를 토한다. 거의 이런 심정으로 앞으로 어떻게 버티지? 이런 뉴스들도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막을지 정부는
생각을 하고 움직였다고는 하지만 과연 이게 시장의 악재로 결국 유동성 악재거든요. 큰 그림은 유동성 악재입니다. 유동성. 이랬을 때 어떻게 될지 상상을 하기가 싫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하이라이트 뉴스 체크포인트 금리를 살펴봤으니 잠깐 보죠. 뭐 아시겠지만 코로나 신종면이,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하락은 했지만 바이오 좋았고 백신 관련주들, 게임, 2차전지 일부 강세였습니다. 2차전지에 대한 소재 업종에 대해서 계속 눈여겨봐야 될 게 LG화학의 자회 분할회사죠. 물적 분할회사 1월에 상장 확정입니다. IPO하고 이게 시총 지금 80조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하이닉스 다음이에요. 코스피 3위입니다. 이거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유동성 빨아들일 거고 코스피 다른 종목을 팔아서 얘를 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페이 같은 거죠. 그래서 이 2차전지, 전기차 이거에 대한 성장성은 이런 것들이 계속 캐펙스 투자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를 보면서도 코스피는 1월까지도 상당히 이런 수급 때문에, 수급 왜곡 때문에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글로벌 가상자산 투자사 그레이스케일이 오늘 2025년 세계 메타버스 게임 시장이 4천억 달러, 20년이 1,800억 달러인데 2배 이상 급성장. 메타버스 시장은 향후 몇 년 안에 1,000억 달러도 아니고 1조 달러, 약 1,190조 원. 메타버스 부동산까지 열풍, 가상토지 29억 원에 팔려. 캐나다 가상자산 토크스닷컴이 28억 9천만에 달하는 디지털 토지를 암호화폐를 구매. 여기에 가상토지 속에 디지털 패션 사업의 확장을 진행하고, 그래 이들은 가상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돈 주고 사서 진짜 암호화폐로 뭘로 돈 벌지? 그 안에 광고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이 광고 수입. 야, 이게 오프라인에서 어떤 매장에 광고 걸고 하면 정말 비싸잖아요. 근데 메타버스 시장에서 결국에는 나중에 또 더 얘기하겠지만 광고를 왜 걸지? 메타버스에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세계에서 사람들이 노는 시간, 즉 타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메타버스는 이 시간이 이제는 가상현실 속에서 내 현실을 진짜 투명할 정도로 나를 꾸미고 내가 거기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단순히 MZ 세대들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광고를 보고, 심지어 현실에서 그 광고를 보고 물건을 살 수도 있지만 메타버스 안에서 그 광고를 보고 그 가상현실 속에서 물건들을 사고 나를 꾸밀 수 있는 그런 것들, 즉 시간입니다. 시간. 메타버스는 오랜 얘기는 여기서 하면 안 되니까 시간에 대한 투자, 이게 결국 부동산 뭐 이런 시장 전망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나라 바이오 대표 진단키트 시젠, 그리고 백신 관련주 SK바이오사이언스는 시장은 이렇게 됐는데 역으로 최근에 차츰차츰 올랐어요. 22년은 바이오를 좀 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T랑. 근데 IT가 계속 병목현상 이렇게 코로나 되면은 더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바이오는 관련된 종목들을 본다. 최근에 ST팜을 또 업데이트해서 올리기도 했었고, ST팜도 사실 백신 관련주죠. 어떻게 보면 지금 mRNA 데이에서 K 백신을 준비하고 있고. 자, 그리고 요 얘기도 하고 싶어요. 이게 블룸버그에서 나온 자료인데 너셀 3000 지수라고 해서 미국 주식시장 종목 98%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S&P 500, 다우, 그리고 나스닥 이 3대 지표가 있죠. 너셀도 있어요. 너셀 2000도 있고 중소형주 3000도 있고 3000개 종목이니까 3000입니다. 52주 신저가 종목들이 보시다시피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급증. 코로나 때 52주 신저가가 2000개인가요? 2000개인가 넘었을 거예요. 언제? 20년 3월에. 지금 또다시 급등하고 있어요. 근데 나스닥 S&P 500은 물론 밤사이 급락을 오미크론 때문에 맞았지만 빅테크 기업과 엔비디아 뭐 이런 것들,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그쵸? 이런 게 지수를 견인했죠. 하락 종목은 많은데 우리나라는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일부 종목이 계속 주도하고 있고 시장 지수는 미국처럼 오르진 못하지만 하락 종목이 더 많고 신저가 내는 종목이 많다는 거.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가져왔어요.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월요일날 갭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그 안에 움직이는 종목이 있을 거고요.
승자독식 종목들이 지수를 이끌고 있고요. 미국은 그 종목 수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러셀 3000 지수만 보더라도 3000개 중에서 이 신저가 내는 종목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다는 거. 최근에 3분기에서 4분기 넘어가는 그런 구간에 국내는 반대로 지수 관련주들이 힘을 못 쓰죠. 그게 왜 그렇죠? 성장, 동력을 신성장, 세계가 변하는 그런 패러다임의 종목들이 상위 종목이 없으니까요. 근데 코스닥의 일부 대장주, 그리고 개별 종목들, 그리고 성장군을 꼽힌 일부 종목들이 시장의 신고가를 내고 있어요. 뭐 카카오페이가 또 코스피 내에서는 대표적인 종목이 되겠죠. 물론 수급 이슈가 있었지만. 그래서 그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마무리 멘트를 드릴 텐데요. 자, 일단 오미크론이 오늘 가장 핫한 거니까 오미크론 얘기할게요. 이게 결국엔 기존 백신은 결국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대응 할 수 있냐 아니면 안 하냐, 이거에 대한 문제인데, 대응 가능하다고 했어요. 시간은 걸리지만 대응 가능하다. 코로나가 계속 시장을 짓누르는 20년 3월 이후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한다고 해서 시장을 짓눌렀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왜 그럴까? 이번에 왜 this time? 물론 뉴스를 하락에 갖다 붙인 것도 저는 맞다고 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워낙 이렇게 남아공 쪽에서 확산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겁을 먹은 거죠. 그죠? 야, 20년 3월처럼 또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정확한 치명률, 사망률, 이런 것들 통계 데이터 지금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이 확산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그리고 백신을 기다리는 시간, 이런 것들, 사실 델타 변이도 걱정하지 않았는데 시장에서 지금 그 델타 변이도 확산되는데도 불구하고 유럽과 미국은 경제 재개를 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이게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까? 20년 3월 이때 터졌을 때처럼 돌아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존 백신만 나왔나요? 경구용 치료제 이것도 지금 승인 내가지고 나오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변이 계속 나올 거고요. 바이러스라는 게 변이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른 질병과 합쳐지면서 변이가 계속, 이번에도 에이즈 환자한테 나온 거잖아요. 그 안에서 변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시장을 짓누를 수는 있지만 시장을 방향을 바꾸는 그런 모습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코스피가 더 미국에 올라갈 때 못 올라가는 이유는 실적 이슈도 있지만 금리, 이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성장 기업의 부재, 대기업들,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 생각이라고 저는 들고 있고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월요일 하락이 심하더라도, 물론 내 계좌가 진짜 많이 줄 수 있습니다. 많이 줄 수 있고 겁이 나실 수 있지만 오미크론을 걱정할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 오늘 금리 얘기를 왜 세게 했냐면, 여기서 한국은행이 내년 대선 전에 금리를 한 번 더 인상시키면 진짜 우리나라 시장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경제 상황과 실제적으로 지금 이 가계대출, 신용대출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없이 부동산만 잡겠다고 한 금리 인상, 결국 긴축을 먼저 나섰다는 것 자체가 너무 빠른 시간 내에 50bp나 올렸다는 게 지수를 짓누르는 요인이라고,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미크론 때문에 주말이 상당히 불편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슈가 나오는 것들을 계속 좀 체크하면서 같이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타버스 얘기는 조금밖에 안 했는데요. 메타버스는 정말 앞으로 큰 시장이 개화될 수 있는, 다음에 또 얘기하겠지만, 메타버스는 저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의 결합 물체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가상현실 공간에서 게임을 통해서 노는 공간이 아니라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메타버스 관련된 컨텐츠로 중요하게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이번 주말 상당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주말에는 편히 많이 좋은 거 드시고 잠 숙면을 취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투자하면서 너무 하루하루에 연연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투자하기 힘듭니다. 차분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